자, 이제 본격적으로 2강. 그러면 여기 이 그림 속에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처분은 어디쯤에 있는 거라고요? 바로 영업, 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삼았는지 알겠죠? 대개 행정사건은 이런 사건이야.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처분이에요, 처분. 네, 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처분은 여러분 요런 것들을 지금 요런 것들을 소송 요건이라고 합니다. 소송 요건. 예, 소를 제기할 때는 이제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돼요.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탈락이면, 그러니까 종로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중구청장을 피고로 하거나, 아까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삼아가지고 뭐 재결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대상적격 탈락이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안 받아줘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소송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하게 되는 처분이라는 것은 대상적격의 문제입니다.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송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상적격을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거는 이런 것들도 공부할 거예요. 시험 공부하시면. 오늘은 이런 건 다루지 않고 요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요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대상적격만.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우리 처분의 의. 요거는 행정소송법에 있는 거예요. 소송법. 행정소송법. 네. 행정소송법 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분이라 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개념 정의 내리고 있어요. 처분이라 하면. 그리고 나눠드린 교재에는 요걸 좀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요거를 나눠가지고. 일단, 요걸 나누어서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대목을 써놓은 겁니다. 요거. 그래서 처분의 전형적인 사례. 자꾸 처분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 개념을 좀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이걸 공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거 공부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케이스 문제에서 못 보던 단어가 나오면 이거 뭐지? 그래 버리더라고, 되게. 제가 특강을 통해서 요거 설명드리는 거 처음입니다. 제가 강사 생활 통해서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분들이 너무나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그냥 공부하더라고. 난 당연히 이거는 각자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 사건에서 벌어지는 거는 이거를 다투는 거예요. 되게, 예. 여기서 만약에 이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면 그걸 다툴 때고, 만약에 이 중에 유리한 것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보는데, 유리한 것은 이제 이 국민이 신청하는 거예요. 행정청에게 뭘 신청을 했어. 이 중에 유리한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인가 특허 허가 같은 거. 인가 특허는 국민한테 유리한 거거든? 그래서 인가나 허가나 특허 이런 거 신청했더니 거부당했을 때 그때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명부터 보겠습니다. 하명. 이 하명이 아래 하자를 쓰는 거거든요. 명령하다 할 때 명자 쓰고. 그래서 이건 좀 권위주의적인 용어야. 국가가 국민보다 위에서 밑에 있는 국민한테 막 명령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 내린다. 자귀, 부자기, 예, 급부, 수인. 이 하명이 종류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이제 부과한다는 거예요. 의무를 부과한다, 이게. 자귀는 뭘 하라 이거야, 국민한테. 하라라고 명령 내립니다. 뭐가 있을까? 하라. 예. 아까 우리가 한 것 중에 철거 명령 같은 거, 철거. 너 말이야, 위법한 건축물 철거해. 이렇게 명령 내는 거예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건 자기 의무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자기는 오히려 뭘 하지 말아라. 이거는 거꾸로 이제 너 위법한 건축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 내는 거야. 너는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이런 거. 이게 부자기 하명이 많죠. 부자기 하명. 뭐 하지 말아라. 음주운전 하지 말아라. 근데 음주운전 하지 말아는 아예 법으로 있구나. 뭐 하지 말아라. 알겠지? 그렇게 명령 내립니다.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 감염자는 일주일 동안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지금 명령 내리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일주일 동안 격리시키는 게 그게 사실은 국가가 명령 내린 거야. 그거 어기면은 막 처벌도 받나요? 이거 바깥에 돌아다니면 처벌받지? 하명을 어겨서 그런 거야.
급부는 뭘 내라 이거야, 내라. 세금 내라 이거죠. 과세처분 같은 경우는. 당신 소득세 500만 원 내시오. 이게 급부 하명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참아라. 만약에 코로나가 진짜로 너무 창궐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예방접종을 국가가 강제로 시킨다고 가정을 할 때 모든 국민은 보건소에 다 들러가지고 예방접종 맞아야 돼. 뭐 그러면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수위는 참는다는 뜻이에요. 참아. 예, 행정청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명은 국가가 명령 내는데 대개 여기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요. 하명을 위반하면 대개 제재가 들어옵니다. 막 형벌 때리고 막 그래. 우리 오전 시간에 배웠던 각종 제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 이게 막 위법하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다투이죠. 이거 전부 무슨 소송으로 다투면 돼요? 요거 빼고.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취소 소송 가면 됩니다. 이러한 하명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예, 부당하게 내가 격리 조치 당했어. 그럼 격리 처분 취소해주세요. 이렇게 취소 정책이 하는 거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허가 있죠? 허가의 개념은 이거야. 일반적인 금지를,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딱 금지시켜요. 뭐 어떤 행위를 하지 마시오. 이렇게. 요게 뭐죠? 일단 금지시켰다는 것은 부작위 하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요거에 바로 요거. 예. 부작위 하명을 내렸다가 특정인에게는 해제시켜버립니다. 당신은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허가야, 허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건축 허가다, 건축 허가, 예, 뭐, 운전면허다라는 거. 예, 면허라고 되는 이거 허가입니다, 허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일단,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함부로 건축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금지시켜버려요. 건축행위 함부로 하지 마.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운전하지 마. 해놓고, 건축 허가 받은 사람만 건축행위 할 수 있고, 운전면허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어요. 그제? 이게 허가야. 이건 이해하기 쉽죠? 금지시켰다가 하는 거야. 예, 각종 지금 영업허가 같은 것이 다 그거예요. 영업허가가. 근데, 자, 허가하고 헷갈리는 게 특허라고 있어요. 그거 인간은 조금 이따 보고, 특허. 특허는 이렇게 금지시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 특정인에게, 예, 특정인에게 특별한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권리나 또는 능력을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률 관계를 부여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거기 정확히 쓰면 권리 또는 능력, 그 다음에 권리 관계를 부여합니다. 특별한 권리나 능력.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지시킨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도로 조명 허가. 도로 조명 허가. 그 다음에 뭐 개발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환경위생정화구역, 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이거는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허가, 좀 허가의 사유일 수 있어요. 도로조명 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자, 이거 뭔지 아시죠? 도로를 이제, 특정인이 도로를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도로라는 거는 원래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로잖아. 공유수면은 갯벌 같은 거예요, 갯벌. 이 갯벌을 이렇게 매립한다는 면허를 받아요. 실제로 건설회사가. 그래가지고 인천 앞바다의 땅을 모래나 자갈로 막 메꾸는 거야. 그래서 땅으로 만들어버려. 자,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이거 허가하고 특허 차이점? 예, 그래서 이거는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야. 뭐 누구든지 도로를 이렇게 막 점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요거부터 봅시다. 그러면 건축하는 행위, 운전하는 행위, 영업하는 행위는 이거는 해로운 행위가 아니죠. 해로운 행위가 아니야. 인간으로서 당연히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조상들은 원시대 때부터 건축행위 해왔잖아. 옛날부터 마차 굴리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주막집에서 곰탕 팔고 했잖아. 국밥 팔고 했잖아. 이게 절대로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해로운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일종의 자연적인 자유예요. 그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인 자유야. 다만 이제 아무나 운전 기술이 서툰 사람이 자동차 몰고 나오면 이제 위험해지니까 일단 금지시킨 거였어. 이거는 위험하니까 금지시킨 거야. 위험하니까. 근데 이거는 도로를 함부로 누군가 특정인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막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유해한 행위도야. 유해한 거야. 해로운 거야. 해로운 거야. 여러분, 해롭다니까 생각난다. 마약. 여러분, 마약 사용하는 것도
특허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들은 마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일도 있을 수 있어. 마약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을 보통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건 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이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유수면을 막 돌이나 자갈로 매립한다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 자유는 아닙니다. 예? 돌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이것도 자연적 자유는 아니야. 특허예요, 특허. 그 다음에 인가라는 게 있어요, 인가. 인가의 개념 정의는요, 이렇게 제3자의 법률 행위를, 제3자의 법률 행위를, 여기 행정청이 이렇게 인가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법률 행위를 완성시켜주는,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야.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누군가가 법률 행위를 하면, 요게 이제 사법행위라는 거야, 사법행위. 가령 계약 같은 거. 누군가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둘이서, 근데 걔네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직 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행정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내줘야 돼. 승인해 주는 거야, 승인. 승인해줘야만 요 계약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는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거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토지거래 금지구역에서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구역. 여기서는 이제 이 땅을 사고 팔 때요,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게 제3자의 법률 행위인데, 자기들끼리만 계약을 체결해도 소용이 없어. 행정기관이 여기서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해줘야 돼요. 허가를 해줘야 비로소 이 매매계약의 효과가 완성돼요. 이런 거야. 여기서 명칭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성질은 인가예요. 이런 경우를 인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서울 메트로공사가 지하철 요금을 뭐 2,000원으로 기본 요금 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합시다. 인상. 그럼 요게 법률행위 당사자는 누굴까요? 요거 서울 메트로하고 여기 고객들이죠. 지하철 이용객들 있잖아요. 지하철 이용객들하고 서울 메트로 간에 말하자면 이것도 매매 계약이야 이것도. 운임 계약이죠, 운임 계약. 근데 서울 메트로가 이거 함부로 지하철 요금 인상 못 합니다. 서울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내줘야 돼요. 알았어요? 인가.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인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인상해가지고 받아버리면요. 현재 기본요금은 얼마야? 1,500원이라고 하고, 현재 기본요금. 요 차액인 500원이 있죠, 500원. 요거는 지금 인가받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무효야. 돌려줘야 돼. 예, 무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무허가 행위라고 하는데요. 무허가 행위. 자, 이거하고 비교해 봅시다. 요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알았지? 왜 돌려주는 거야? 인가는요, 법률행위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것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고 한 요거는 효과가 발생하잖아. 우리는 그걸 무효라고 하는 거야.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걸 무효라고 하고, 무효니까 돌려줘야 돼. 저건 서울 메트로가 부당이득 취한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자, 이번에 무허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불법 포장마차에서. 불법 포장마차에서 뭐 오징어 볶음 10,000원짜리 한 접시 팔았다고 합시다. 돈 받고. 그래서 이미 손님이 오징어 그 무침을 다 먹어버렸어. 10,000원은 내고 마차 주인한테.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포장마차 영업을 했거든요. 그때 요 자체 있죠, 요거. 불법으로 포장마차 영업을 한 것 자체는 행정벌을 받습니다, 요거. 행정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금 내거나 막 해요. 글쎄. 요거 아까 했잖아요. 매매한 거, 음식물 매매한 거, 요거는 유효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한 이런 사법적 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사법적 거래는 그냥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허가제도라는 거는 목적이 이 무허가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정벌만 가하는데 그냥 나머지 행위들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그냥 발생해버렸어. 근데 이 인가라는 것 자체는 인가의 개념 자체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인가받지 아니한 무인가 행위는 아예 법적 효력 자체가 없어.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예. 됐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요 네 개를 우리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요 네 개는 여러분 민법도 아직 안 배우셨지? 민법도. 민법에서 이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배우실 거예요. 이거. 민법에서 법률행위.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구성요소가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랍니다.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의사표시. 예, 대표적인 것으로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청약, 이런 거, 청약, 승낙.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할 때, 한쪽에서는 청약하는 거야. 내 물건을 좀 5천만 원에 사세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알겠습니다. 5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청약과 승낙 각각을 의사표시라는데, 여러분, 질문. 이 청약과 승낙은 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의사표시의 내용과 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이 법률행위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의사표시가 구성요소가 돼가지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자, 똑같이 그 원리야. 지금 봐요. 지금까지 배운 거. 하명, 허가, 인가, 특허는 이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 다. 행정청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바를 바깥으로 의사표시한 거예요. 어떤 의사표시? 내가 이 상대방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하겠어. 이런 의무를 부과하겠어라는 의사표시한 거예요, 지금. 요거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주겠어. 해제해주겠어. 그 다음에 이것도 권리를 부여해주겠어. 응? 이 사람들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주겠어. 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자 행정행위로 합니다.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은 게 공증확인 통지 수리죠. 저거는 이름하여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다가 준자를 붙이고,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 뜻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법 규정에 따라, 법 규정에 의해서, 이런 소리야. 준자가 되면 지금부터 4개는 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지? 법 규정에 따라서. 자, 그래서 공증. 이 공증이라는 것은 법적 다툼이 없는 상황이죠. 법적 다툼이 없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증명을 해 주겠다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등기부. 이 등기부에 기재한다는 건요. 누가 기재하죠? 법원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이, 등기 공무원이 기재를 해주는데, 어떤 건물에 등기부가 이렇게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딱 있으면 여기 소유자 표시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에서 이번에 이제 을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을이 갑으로부터 이 건물을 매입했어.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는 갑의 이름이 을로 바뀝니다. 이거 누가 한다고?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행정청이 이렇게 을로 바꾼 거는 지금 의사표시를 한 걸까요? 이 건물의 소유자를 내가 갑에서 을로 바꾸고 싶어. 바꾸겠어. 의사표시한 게 아니야. 이건 이미 정해져 있어. 매매관계, 매매계약에 의해 이미 정해진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냥. 이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그죠? 예. 법 규정. 저 사건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선인을 이번에 윤석열 씨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요. 이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이재명 씨냐, 윤석열 씨냐, 아니면 만약 이번에 근소한 차이로 났는데 혹시 더 근소해가지고 한 100표 차이였다고 했어요. 100표. 그럼 아마 분명히 한쪽에서, 진 쪽에서 재검표하자고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막 다툼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 이번에 대통령은 윤석열 씨입니다라고 어느 날 딱 결정합니다. 확인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에 나는 대통령을 윤석열 씨로 만들고 싶어라고 의사표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직선거법이라는
법 규정을 따른 것일 뿐이야.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표를 한 표라도 얻으면은 당선이 된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법에 따른 거, 그렇죠? 이런 걸 다. 그래서 이제 통지 수리, 요거. 통지. 예를 들어서 독촉. 자,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우리 오전에 잠깐 봤어요. 내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이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게 되는데, 이 독촉의 의미는 바로, 당신은 지금 현재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고요.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까먹은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보내는 게 독촉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기본법이라는 법 규정에 따라 하는 거지. 다 하는 거예요. 수리. 그래서 행정심판,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내가 관청에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청구서만 딱 제출한다고 이게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수리를 해야 돼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래 딱 검토한 다음에 오케이 다 요건을 갖추어서 청구했군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이 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예,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한 이게 이런 용어들이 등장할 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면제는 내가 설명 안 드렸는데 면제는 허가는 아까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게 허가였는데 부작위 의무 나머지 의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의무, 급부 의무, 수인 의무. 요 세 가지를 해제해 주는 걸 또 면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 급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제가 교재에서 5페이지에 여기 이제 화면상으로는 PPT로는 안 적어놨고요. 내 배부해드린 자료에만 있네요. 자료에만 보면 행정행위 처분과 관계해가지고 있죠. 예, 무슨 의미냐면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처분과 조금 전에 8가지 유형의 그 행정행위 유형을 봤습니다. 허가부터 수리까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학자들은 묶어서 행정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까 그 자료의 제목을 전형적인 처분의 사례 이렇게 썼잖아요. 전형적인. 야, 그 말은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8가지 유형 말고도 처분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거 말고도 또 처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지금까지 봤던 각종 뭐 인가나 허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처분은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처분은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근데 얼마나 넓은지 뭐 그걸 측량할 길은 없고 이 폭이 아마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요 사이가 여기. 예.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 쟁송법적 개념이에요, 저거. 처분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처분이라고 써 있고, 우리 개별법에는 이런 허가, 인가, 면제, 특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각종 행정법률에는. 그죠? 이게 넓은 개념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물론 학설이 대립한다고는 하는데 1원설, 2원설 뭐 어쩌고 있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판례나 통설 입장은 당연히 이게 넓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실제로 뭐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우리 학원 이제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우리 최종 모의고사, 오늘자구나. 오늘 지금 당장 여기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 봤는데,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 내가 이걸 내봤어요. 여러분 한번 풀어볼래? 모의고사에. 이게 지금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라고 했는데 10점짜리로 냈어요.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라고. 여기 교도소장이 있었어요. 교도소장이, 이 갑이라는 수용인인데 이게 죄수야, 죄수. 수용인이 여기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수감하고 나서 한 3일쯤 후에 교도소장이 이 사람을 뭔가로 지정했어요.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외부에서 면회를 누가 하잖아요. 면회객이 찾아오잖아요. 뭐 변호사가 됐건, 뭐 가족이 됐건 간에 교도소에 딱 그러면 교도관, 요거 교도소 직원이 요 두 사람 면회하는 거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이러는 거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걸 교도관 참여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딱 지정했어.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계속 관찰을 한 거야, 옆에서. 근데 이 관련 법에 따르면 그 아무나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유 요건이 있겠지. 뭔가 얘를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죄수인 경우에만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자유롭게 대화도 못 나누잖아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고, 행복추구권 침해할 수도 있죠. 이 사실을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알아가지고, 수영이, 이거 다툴 수 있구나 알아가지고, 그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뭘 취소해달라는 거야, 저거. 지정행위 있죠, 이거. 나를 대상자 지정한 거, 요걸 취소해달라. 만약에 여기서 인용 판결 받으면 어때요? 더 이상 관철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럴 때 질문. 저건 처분입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이런 케이스에서. 이 사람을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처분이냐 이거야.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한참 봤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죠. 저게 무슨 인가나 특허나 뭐 면제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 저게 취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문제는 요거 여기 해당해야 돼요. 이게 쟁송법상으로. 이게 처분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가 여기 전형적인 행정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여기 빨간색이 있는 요 부분에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 저게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어디쯤에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면 처분에 해당해가지고 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이름하여 이게 처분성입니다, 처분성. 그러니까 비록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소송법에서 말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쟁송법상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저게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쟤는 저 소송을 제기해봐야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각하시켜버립니다. 알죠? 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 그럼 기껏해야 뭐 법무부 장관한테 뭐 진정선해가지고 다투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그래서 오늘 특강 주제가 이거라니까? 요거.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도대체가. 이거는 별로 실제 시험에서도 요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인가나 허가가 소재로 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대상 적격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대상 적격 한 10점짜리 내는 문제들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 부분에 들어간 거. 저런 문제. 그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 이거 실제로 판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걸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처분이다. 시소송을 다툴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교도소 이송조치 같은 거. 이송조치. 어떤 죄수가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얘를 부산구치소로 이송한 거야. 보내는 거야. 자, 생각해봐. 그럼 얘가 뭔가 불이익해지는 점이 있어요. 이 사람 변호사가 서울에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전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면회를 오려고 해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부산. 근데 교도소 이송조치 같은 것도 뭐 허가나 특허나 인가나 뭐 통지 수리 어디에도 해당 안 되잖아. 이제 전형적인 행정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을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사실행위는 법률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사실적 효과밖에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무슨 행정행위야? 이게 교도관이 옆에서 딱 지켜보는 거는 뭐죠? 딱 지켜보는 거는 그냥 사실행위야. 마치 여기 바닥이 더러우니까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하는 행위하고 똑같아. 우리가 빗자루로 청소하는 걸 법률행위라고 안 하죠. 깨끗해졌다라는, 이 교실 바닥이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적 효과밖에 안 나타나지. 빗자루 청소하는 거. 법적인 행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저러한 행위들은 사실행위예요. 실제로는 사실행위 맞습니다.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교도소를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있는 죄수를 이렇게 들어다가 부산구치소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잖아. 이송조치가.
말하자면 사실행위죠. 세율적 효과잖아. 근데 여기서 결론. 그래서 이게 요 안에는 뭔가 사실행위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10분 쉬었다가 할 것이 뭐냐면 도대체 사실행위인데 왜 여기로 들어가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처분성의 요소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건들.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처분으로 볼 수가 있느냐. 알겠지?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